같이 살면서 저한테 상의도 없이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8천만 원이나? 무슨 텔레망에 주식 투자망을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리딩방. 자기 뭐 수익이 어쨌다 이랬다고 하길래 빨리 그거 사기라고 빨리 빼라고 그랬더니 그게 지금 곤두박질 쳐가지고 8천만 원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을 때만 빨리 빼라고 했을 때만 뺐어도 원금 8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말을 아예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실업 상태인데 마음도 제가 기댈 데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기댈 데가 없고. 이혼을 하죠.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결혼 16년 차 된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화성에서 온 52세 허강석이라고 합니다. 네, 남편이시고요. 그 원래 남편분이 원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금씩 하시던 분인가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안 했어. 이번이 처음이세요? 네, 이것도 그냥 한 번 쓱 이거 봐 수익 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른 빼라고 제가 이거 사기라고 일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당신을 왜 이거를 도와주겠냐. 내 얘기를 듣고 빨리 빼라고 그랬더니 그 방에 자기만 나오면 민폐가 되는 상황이래요. 근데 나는 그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민폐. 사실은 8천만 원의 빚도 우리 가족의 빚이지 본인 빚이 아니잖아요. 본인 빚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차피 제가 도움이 지금 당장 실직한 상태라 도움을 못 줘서 그런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당신이 벌어서 결국 그걸 갚아야 되면 벌어서 우리 가족한테 쓸 돈이 글리 가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가족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제가 말만 하려고 그러면 쉿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데 3년은 좀 더 된 것 같은데 아이를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를 제가 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버스를 박았는데 아유. 집에서 막 나오느라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기사님이 빨리 저 보험회사 접수해 주세요. 저희 승객들 타고 네네. 있으니까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 하라고. 근데 대뜸 이제 정신 어디다 뒀냐. 근데 제가 그러더니 네가 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운전 중이라고. 자기 운전 중이라고. 그러면 보험사로 연결 안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남편분이 안 해주신대요. 이러더니 보험 어디예요? 이러면서 기사님이 보험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떡해. 근데 이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차를 박았으니까 죄송스럽고 거기 승객들도 다 있잖아요. 어머나.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서 TV 보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런 마음도 의지하지 못하는데 경제적인 것도 그때 의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때 법원을 가자고 했었어요. 그때. 상황을 아내 설명대로 저희가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다못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인데 뭐 밥 사는 거 얘기 나왔을 때 네네, 외식. 그거 다 얘기하고 다 제가 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이렇게 말하긴 또 뭐한데 제가 좀 알게 모르게 좀 장난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말 같지도 않는 얘기, 뭐 농담 같은 거. 근데 집사람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데서 안 맞아. 근데 저는 얘기를 하면서 말은 이렇게 뭐 장난치면 네가 사? 내가 사? 뭐 이래서 제가 다 계산은 하지만 말은 그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처음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본인은 뭐 좀 기분이 상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당황스러운 얘기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 내 의도가 아닌데 이 사람이 좀 곡해하는 것 같다,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네,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뭐 한참 된 얘기인데 저도 그 당시에 뭐 전화를 받을 때 한참 고속도로 운전 중이었고 되게 생각이 그때 되게 복잡할 때였어요.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는데 전화번호도 모르는 번호지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일도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잊어버렸거든요. 그냥 지나간 얘기로 생각하고 근데 지금 또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걸 보고 또 오래 가지고 있구나. 집에 바로 온 것도 아니에요. 뭐 일 다 보고 친구 만나서 뭐 할 거 다 하고 뭘 그리고 하고 와요?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또 늦게 있었던 들어온 게 거예요. 아니라 비가 일이 와서 있었으면 빨리 와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서운하셨구나 그런 게. 뭐 그런 것도 뭐 걱정이 됐죠 이제. 뭘 하고 왔건 안 하고 왔건 간에 그 일은 큰일이었다. 큰일이었고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그때 사실 안부를 물었어야 한 건 맞았다. 근데 그걸 안 하신 건 제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생활비 얘기 나왔는데 생활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낼 거야, 내가 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는 생활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도 혹시 오해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어차피 다 제가 정리는 해요. 하면서 저 뭐 그냥 제 습관적인 그냥 행동들 그냥 장난 섞인 장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난이 너무 심각한 부분에서 이루어졌어요. 장난이. 저희 이야기를 잠깐 좀 다시 그 전으로 좀 돌려볼게요. 어쩌다가 주식엔 손을 대신 거예요? 또 다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집사람 실직 얘기가 나왔고 금전적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또 어디선가 또 비겠구나.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또 옛날 일에 또 반복이 되겠구나. 또 때 맞춰가지고 이제 인스타에서 보다 보니까 또 그런 리딩방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번 역전을 시켜보자 그냥. 역전을. 한 방. 예. 네, 그냥 좀 잘 되면은 뭐 이제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뭐 저 자신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뭐 집을 생각해서 좀 크게 좀 봤어요.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죠 나름은. 네. 이제 문제는 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걸 아내하고 논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내와 동의하지 않은 이 큰 돈을 쓴 이런 경우를 저는 재정 외도라고 부릅니다. 경제 외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주식 그 리딩방에 눈이 멀어서 눈이 뒤집어져서 내 아내가 했던 그 말은 다 안 들리고 마치 또 다른 여인에게 눈이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그 8천만 원의 돈은 증발했다라고 아내는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하는 이런 방식은 투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투기죠. 제가 남편을 보니까 내가 들어갔던 리딩방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감이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번엔 내가 잃었지만 두 번째 나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련의 통제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경제 외도 첫 번째로 좋게요. 두 번째는 실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의도는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주식은 안 돼요. 본인에게 맞지 않아요. 성향상으로도 그렇고
자, 보세요. 원래 이 남자가 이렇게 돈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남편 위험의 피가 82점이에요. 자극 추구 점수가 74점이지만 이 자극 추구 점수보다 위험의 피 점수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주변에 돈 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 벌고 돈 따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또 하나, 이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더라고요. 이 자기 초월 점수가 16점인데 자기 초월 점수가 16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 사실은 이렇게 내가 손해 볼 거라고 생각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방에. 제가 보니 이 남편은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죠? 너무 미안했을 겁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난 꼭 회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여줄 거야. 근데 보여주지 마세요.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실패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두 번째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분 남모르는 부부싸움 꽤 많이 하시나 봐요.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큰아이 심리검사를 좀 했어요. 아이 심리검사를 했는데 가장 빛나고 꿈 많고 헛꿈까지 꿔야 되는 이 아이가 자극추구 점수가 3점이에요. 너무 이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직이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두 분 싸울 때. 또 하나, 이 친구 위험회피, 이 불안 점수가 93점이에요. 더군다나 이 친구 자율성이 1점이에요. 자기 자신이 없는 애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얘기했어요. 있잖아, 아빠가 엄마랑 아빠는 말이야, 이혼하게 될 수도 있어. 아이들한테 얘기하셨을걸요? 그죠? 제가 몇 가지 방법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시그널, 그 신호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잘 지낼 수 있어. 이 신호를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애들도 아빠에게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빠 장난이지만 이건 싫어요 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도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이 부분은 아빠가 조금 조율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네가 사 이런 얘기는 아빠가 돈을 내더라도 그런 얘기는 아빠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도 좀 부탁드릴게요. 애들 앞에서 아빠 험담하지 말아요. 이 아빠 조금 서툴러서 그렇지 20년간 어쨌든 자기 역할 해가면서 가장 역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16년의 결혼 역사는 꽤나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이런 성실성이 있는 부부들은 이 성실성이 또 한 번 이 가족을 다 살려내고 다시금 좋은 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 울어요. 네. 지금부터 좋은 꿈 꿔야죠. 부부가 좋은 꿈을 꿔야 아이들도 그 꿈에 동참합니다.